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만 보고도 설국열차 포스터라는 느낌 드시나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설국열차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저는 많은 의미에서 흡사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살거든요. 설국열차 영화 또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각각의 기차의 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 기차에서도 가장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풍자한 이야기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바로 앞칸을 가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의 마지막 꼬리칸은 현실이고 앞칸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있는 여기가 꼬리칸인지도 몰라요. 왜? 그냥 앞칸이 좋은 곳, 앞칸에만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꼬리칸부터 맨 앞칸까지가 약 10개의 칸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꼬리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 앞칸이 가장 바로 앞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에서 8번째 칸, 7번째 칸, 6번째, 5번째, 첫 번째 칸까지 있다는 거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세상은요, 어디가 꼬리칸이고 어디가 앞칸일까요? 지금 우리가 꼬리칸이라면 과연 이 앞칸이, 우리가 모르는 이 미지의 공간인 앞칸이 정말 세상 전부일까요?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래, 내가 아는 이런 정보들을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먼저 아는 존재들이 있을 거야. 나보다 먼저 아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가장 앞칸일까?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아는 존재마저도요, 9칸, 8번째 칸에 있는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2021년도경부터 투자해서 지금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거의 한 3년 가까이 내가 이렇게 나름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마이너스인 구간. 과연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알고 싶은 것들이 우리 마음이고, 혹시라도 내가 지금 투자한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슬슬 하기 시작을 하면서 버틴다, 견디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런 단어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 우리 한번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30년 전에 라면 관련된 이야기로 공업용 기름 사건 생각나나요? 공업용 기름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이 라면이 공업용 기름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먹을 수 없는 거를 판매를 하는 제품이 해서 라면 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라면을 다 안 먹었어요. 근데 언젠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랬었던 적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기억에서는 사라졌고, 라면은 우리의 일반 주식이 될 만큼 인기 상품이 되었죠. 또 한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만두 파동, 쓰레기 만두. 그 만두 안에 만두 피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만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일일 거고, 이렇게 해서 그 만두 업체들이 다 도산했죠. 그런데 분명히 이 쓰레기 만두를 넣어서 쓰레기 만두를 만들었던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쁜 업체가. 그런데 정말 그때 만두 공장 업체들이 많았거든요. 수십 개의 만두 공장 업체들 중에 분명히 진심으로 좋은 만두를 만들고 있었던 곳마저도 너무 쓰레기 만두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냥 다 주도산을 한 거예요. 아예 만두를 안 먹어버리니까, 겁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업체든 안 좋은 업체든 그 만두 관련된 모든 업체가 다 도산이 되고, 희한하게 싹 정리가 된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군데 대기업으로 압축이 돼서 유명한 만두들이 시장을 다 잠식했죠. 과연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 너무 깊게 파고들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건으로 2010년도 초반에요. 거리에 나가면 두 집 걸러 한 집이 닭 관련된 집이었어요. 불닭. 그때 불닭이 그렇게 유행이었습니다. 두 집 걸러 한 집이 불닭 또는 치킨, 닭 관련된 집이었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AI 파동으로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거리에 있는 닭집들이 그냥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싹 정리가 되고 다시 치킨이 일부 잘 나가는 브랜드화 되면서 치킨 시장이 더 거대해졌어요. 지금도 AI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때도 AI는 있고요. 지금도 AI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감각해졌을 뿐입니다. 항상 이런 일들이 반복을 하면서 무너져가는 곳이 있다면 이거를 토대로 딛고 일어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항상 무한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라는 시기로 우리 세상이 잠시 멈췄죠.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모든 생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설국열차,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전 세계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 세계 시스템이 존재하려면요, 노동자가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가 있어야 되고 상위 계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버린다. 80억 인구인가요? 80억 인구가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생산을 하겠어요? 이 시스템이 존재하려면 퍼센테이지를 이루어내면서요, 하위 계급이 있어야 되고요, 상위 계급이 유지가 돼야 돼요. 하위 계급이 있다 그래서 절대 이 하위 계급이 상위 계급으로 못 올라가냐? 이 하위 계급 중에 일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위 계급에서 뚫고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그 방법을 가지고 영화에서는 목숨을 걸어야겠죠? 이런 목숨을 거는 시도들 이루어내면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가는 게 영화에서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는요, 굳이 목숨까지 걸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시간과 노력,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만 지금 이 하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 방법을 알고 그냥 적용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국열차를 보면서 저런 세상이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설국열차의 이 칸별로의 세상과 우리 현실과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겠구나.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꼬리칸이라면 내가 바라보는 가볼 수 없는 그 앞칸이 어떻게 보면 최우선의 앞칸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럼 분명히 이 세상도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겠구나. 주가는 왜 떨어질까? 주가는 왜 떨어질까요? 방금 전에 제가 하위 계급이 유지가 돼야만 노동을 하고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럼 이 하위 계급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정도의 자금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그때부터 유튜브에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딱 2년 전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요, 경제적 자유, 그리고 파이어족. 기가 막히지 않나요? 경제적 자유하고 파이어족이 왜 나왔을까요? 이제 내가 노동을 하면서 이제 방법을 터득하고 자본이 좀 쌓였으니까 은퇴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노동자들이 다 파이어 해버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근데 이 파이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 노동자들도 이제 서서히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시기죠. 그리고 이 자금들이 어디에 투자돼 있을까요? 어딘가에 투자가 돼 있겠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이 시기에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그럼 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모은 돈들이 투자가 된 다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면 순식간에 1년, 2년 사이에 그들의 자산은 반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자산이 반으로 줄어버렸어. 나는 사실상 난 여기서 조금만 더 돈만 벌면 나는 경제적 자유, 은퇴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돈이 또 반으로 줄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일해야죠. 다시 또 목표를 잡고 일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미 주가가 폭락했죠.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열심히, 그래, 개미는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무슨 경제적 자유야? 은퇴야? 그냥 분수에 맞게 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도 안 합니다. 왜? 한번 반토막 맛을 봤으니까. 투자는 위험한 거야. 우리는 분수에 맞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도 안 하게 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주가가 오르죠. 상위 계급들이 이 계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본가예요. 자본가의 대부분의 자산은요, 계속 불어나는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위 계급들의 자산이 반으로 줄어나는 만큼 상위 계급들은 자산이 안 줄어들까요? 비율은 똑같겠죠. 하지만 이들은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등을 하면 하위 계급은 더 가난해지고 상위 계급은 내가 반토막이 났지만 어차피 이거 다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원상복구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상위 계급이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하위 계급이 1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반토막이 난 거야. 그럼 상위 계급은 5억이 되고 하위 계급은 5천이 되겠죠.
근데 하위 계급은 이 5천을 가지고 있는 걸 꼭 쥐고 있어. 투자를 안 해. 근데 상위 계급은 5억에서 다시 원상복구가 되면 10억이 되죠. 그럼 똑같이 10억처럼 보이지만 상위 계급은 10억, 하위 계급은 1억에서 5천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격차가 10배의 격차였는데 잠깐 내려갔다가 원상복구 되는 기간 동안 다시 20배로 불어나는 겁니다. 이 시기를 하위 계급들은 우리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험들을 해보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 현실이 이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이 5천만 원마저도 쓸 데가 분명히 생깁니다. 아니면 이게 대출금이라면 대출금을 환원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래서 투자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이야기, 설국열차의 시스템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전 세계의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 원리구나. 그러면은 시장이 왜 주가를 폭락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시기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노동자들이, 개미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는요, 전 세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몇 퍼센트가 자금의 몇 퍼센트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를 과연 모를까요? 퍼센테이지로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몇 퍼센트 미만으로 이들의 총 자산이 줄어들었고 그 총 자산 중에 몇 퍼센트 정도만이 주식에 투자되어 있어서 이제는 주가가 폭등을 해도 이 하위 계급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구나. 이들의 자산이 올라가 봐야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의 규모는 이 정도까지겠구나. 그러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설 때 주가를 폭등을 시키면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이 유지가 되겠죠. 너무나 디스토피아적인 시선으로 막 암울한 얘기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누군가는 지금 이야기를 음모론이라고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음모론으로 세상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요, 그 상위 계급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물의 흐름대로, 어차피 이건 흐름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그냥 순응을 하면 되겠구나. 음모론이지만 이거를 잘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무한 긍정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볍게 드려보고요. 오늘 저는 우리 찐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 찐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금 지금 앞단의 이야기들을 꼭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이 이야기 한번 잠깐 드려본 거예요. 자,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긴가민가 하셨던 분들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 이미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는 여러 뉴스와 언론과 또 유튜버들과 또 다양한 댓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자꾸 주위에서 흔드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는 거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붙잡고 우리가 절대 시스템에 질 필요가 없다. 이 시스템의 다음 단계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 투자 너무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할 거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들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 말씀드렸죠. 그 멤버십 가입도 하고 그 유튜버 분들의 영상들 항상 지켜보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갖고 그러고 있는데 그 영상들 보다 보면 구독자분들이 그 유튜버 분에게 이렇게 항상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렇게 커피도 선물하시고 또 슈퍼챗도 보내시고 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그쵸? 어떤 분들은 그 유튜버가 하는 이야기에 뭐 좀 이렇게 시비를 걸고 부정하고 이렇게 막 비난하기 바쁜데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는 걸 넘어서서 그분에게 작지만 커피라도 한 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튜버 분들한테 하는 거. 너무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제가 유튜버의 입장이잖아요. 유튜버의 입장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이 유튜버에게는요. 하루에 3끼 식사보다요.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댓글 하나하나
혹시라도 이 좋아요를 안 다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좋아요를 안 다는 유튜버라도요, 아마 댓글은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너무 이제 성장을 하고 바쁘니까 좋아요는 못 달지만 댓글을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구독자 댓글이 있기 때문에, 이 응원이 있기 때문에 인생은 실전이다도 벌써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 구독자가 1만이 넘고, 구독자가 1만 정도 수준에 매번 영상마다 조회수가 10,000건이 넘어가는 채널이 됐고,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이렇게 많다. 그리고 썸네일도 신경 안 쓰고요. 아, 이번 영상은 준비 기간도 짧았고 정성을 많이 못 쏟았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겠지 하는 영상마저도 조회수가 한 4,000건, 5,000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요. 아, 정말 우리 채널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한 4,000명, 5,000명은 되시는구나. 이분들에게 모두 감사한 마음을 꼭 전달을 해야 되고, 구독자가 유튜버에게 감사함. 또 구독자분들이 없다면 이 유튜브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버가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함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다 보시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 이거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 5단계 욕구 이론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단어만 읽어봐도 쉬워요. 우리가 결국은 사는데,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뭐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야. 지금 당장 내가 생리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잖아. 이 생리적 욕구가 인간의 가장 1단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 보호받았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치킨이나 피자가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위태위태할 때는 그냥 밥 한 공기면 돼요.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슬슬 밥보다는 좀 더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내 안전이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도 생기고 사회 속에서 내가 소속감을 갖고 싶은 욕구들이 생깁니다. 여기까지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아마 유튜버 분들이 2단계에서 구독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욕구들이 실현되고 있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욕구고, 이 하위에 있는 욕구보다 상위의 욕구를 경험해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욕구를 여러분이 저에게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감사의 댓글을 계속 남겨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아 실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정말 나누고 싶은 정보, 지식,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는 짧은 80년, 아니면 요즘에는 100세 시대 이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뭐 끝나는 인생도 나쁜 인생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겠죠. 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이 테슬라 장기 투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이 고민들을 제가 하면서 기획을 하고 엑셀을 정리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아, 유튜브 하기 잘했구나. 이 투자하기 잘했구나. 아, 테슬라 정말 위대한 기업이구나. 나 장기 투자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 발걸음만 같이 유지할 수 있다면 다 같이 부자 될 수 있겠구나. 이 모든 것들을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요, 유튜브 플랫폼에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의 프리미엄 멤버십이죠.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예전에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죠. 그 어벤져스 분들에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주시는 정보들도 항상 제가 교류를 하니까 늘 그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를 지금도 같이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감사함의 표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박서희님, 주선우님, 그리고 우리 다현님은 매일매일 테슬라 뉴스를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현님이 직접 올려주고 계시죠. 산들바람님, 고맙다님, 영상의 퀄리티와 정성에 상관없이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감사한 분들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이번 주에도 열심히 만들고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 박정환님, 해피머스크님,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분들 보이시죠? 이 데스페라도님처럼 같은 댓글 하나도 정말 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진짜 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 날 수 있도록 이런 감사한 글들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한마디가 나의 자존감을 이만큼 올려주고요. 그래, 이렇게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더 대단한 영상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더 훌륭하신 유튜버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여러분들 같은 구독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위대한 채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닉네임들을 쭉 정리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거의 99%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감사한 분들만 한번 쭉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이 중에 항상 댓글을 자주 남겨주시지만,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항상 좀 비판적인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사하잖아요. 영상을 봐야지만 비판도 나오는 거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비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그것도 애정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 포함 이렇게 48명 정도 제가 압축을 했고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저에게 이메일로 하단에 이메일 나갈 겁니다. 하단에 이메일로 저에게 여러분들 연락처 보내주시면 제가 작은 거지만 여러분들 그 커피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함의 의미를 커피 한 잔, 이 커피 한 잔이 감사함의 의미로 친자 그러면 아주 작은 표현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다른 유튜버들에게 댓글 또는 좋아요로 큰 힘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오늘도 너무나 즐겁게 유튜브 활동하고 있다, 그게 나로 인해서구나, 나 정말 유튜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구나 라는 그런 자부심 한번 가지시면서요, 항상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냥 매일매일 기분이 좋고요, 즐거운 일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저희 구독자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함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즐거운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